입니다. 박영선 장관이 출마 선언과 공약을 발표한 날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박영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박영선 후보의 날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경쟁, 아름다운 경쟁으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역시 우상호의 품격이 그대로 묻어나지요. 박영선 후보자를 위해 오늘은 박영선의 날이니 아무런 공개 일정을 잡지 않겠다 이겁니다. 나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저의 발걸음은 서울의 서남권 지벨리로 향했습니다. 2021년 지벨리는 성공적인 도심 내 산업단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지벨리 산업협회를 만나 구체적인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청취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더 충분한 지하철 사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지와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며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을 바로잡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만 더 뻥뻥 뚫리면 지벨리는 훨씬 더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서울 서남권 일자리의 메카가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밝혔지요. 자, 재밌지요? 바로 이 지벨리가 박영선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 3선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출마 선언 이래 박영선의 지역구에 가서 교통만 바로잡으면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 특단의 조치는 만들어 보겠다 이거지요. 구로역 신역사 건립 추진, 신도림을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조기 착공, 구디역을 경유하는 신안산선 완공 등은 이미 구로울 지역구에 윤건영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선거는 전쟁이지요. 당연 상대의 출마 선언과 무관하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겠으나 굳이 구로를 찾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불어 나전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고 박원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했다고 했지요. 박영선 후보자가 내세운 21분 컴팩트 서울, 즉 서울을 21개의 핵도시로 나누어 그 안에서 21분 이내의 거리에 일자리, 교육, 보육, 의료, 쇼핑, 여가 문화 등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겠다는 서울 대전항 공약을 선포할 때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는 식상한 것으로 게임이 될까요? 공약 경쟁도 더불어 품격 경쟁도 상대가 될까요? 박영선 후보자와 우상호 후보자의 아름다운 경쟁을 기대합니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 한동훈의 스마트폰을 열어 제끼면 정치적 미래는 스마트폰과 함께 열릴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다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장관 임명 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스마트폰 포렌식 완료 시까지 한동훈 사건을 종결하지 말 것과 1개월 이내에 폰을 열지 못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검찰에 공식 지시하는 것이다. 한동훈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검언유착 수사의 증거물이 아니라 수사를 빙자한 총선 개입, 정권 전복, 회책 세력을 백일하에 드러낼 판도라의 상자다. 윤석열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청장직에 사생결단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한동훈을 무혐의 처리하고 스마트폰을 돌려받아 즉시 폐기해 버리기 위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사표를 내면 윤석열이 사표를 낼 것으로 오판한 이유는 바로 이 한동훈의 스마트폰이 가진 폭발력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한동훈의 스마트폰에는 월성 원전을 비롯하여 정권 전복 회책 세력의 정권 전복 기획과 획책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추측이긴 하지만 원전 마피아의 후견인이나 다름없는 최재형 감사원장 측과의 교감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크게는 민주당이 정치적 미래와 정권 재창출, 작게는 박범계 개인의 정치적 미래는 온전히 한동훈의 스마트폰 개방 여부에 달려있다.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여 한동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후 스마트폰을 돌려줘 폐기토록 방치하면 민주당과 박범계는 지지자들에 의해 몰락하고 폐기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을 무혐의 처리할 결재를 하지 않는다며 총공세를 받고 있지요. 한동훈 폰이 포렌식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인데
이것을 무혐의로 끝내라고 이성윤의 항명까지 감수하려는 검사들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일개 검사의 휴대전화를 열라는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을 비롯한 반문재인 세력들을 끄집어내는 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거지요. 따라서 대검찰청 산하의 국가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왜 작년 6월에 압수된 한동훈의 폰을 기술적 이유를 빙자한 태업인지 적극 조사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습니다.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공포 수요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을 갚는 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 침체까지 이어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 수요도 잦아들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실거주 위의 수요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과 토지 사용료만 내고 지내다가 되팔 때에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 임대부 분양형으로 값싸고 질 좋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령,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연한 기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를 각자 도생의 세상이라고 한다지요.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합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는 무려 50분의 국회의원들께서 공동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주거 걱정 없이 지내도록 고품질의 기본주택 공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가히 혁명적이지요? 이재명의 정책은 늘 클리어하지요. 수십 년간 이어온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유명무실했으나 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기조와 일치하는 이재명의 기본주택이 나왔다 이겁니다. 성남의 정책이 경기도로,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으로 커져갈 가능성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 정책의 예고편이 아닐 수 없지요. 경기도 기본주택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